이제 202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뭐 이번 주가 크리스마스고 제가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현장에서는 굉장히 뜨거운 하루하루가 진행되고 있고요. 2022년을 시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경영 전략, 또 경영 목표, 그리고 OKR을 진행하기 위한 스크럼의 편성, 그리고 크로스 펑셔널한 이렇게 OKR의 연맹들 있죠. 크로스 펑셔널한 OKR을 수립하기 위해서 현장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요. 뭐 TV에서 연일 나오는 거는 자꾸 이렇게 참 입장 곤란하죠. 뭐 이게 아들이 어땠다, 아내가 어땠다, 뭐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좀 마음이 곤란합니다. 저도 정치가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역사적으로는 뭐 정치는 정치 나름대로 하시고요. 우리는 돈 열심히 벌게요. 뭐 이런 관계가 좀 있었죠. 근데 지금은 뭐 그냥 바라볼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영향도 미치고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뭐 몇 조를 준다, 뭐 100만 원 준다, 200만 원 준다. 그게 뭐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볼 때마다 피터 드러커가 했던 이야기들 항상 생각하게 됩니다. 폭정으로부터 국민들을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업이 기업다워지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보다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비즈니스가 대한민국 사회에 좀 풍성했으면 좋겠고, 이 아침에 지금 출근길이실 경영자 여러분들이 바로 그 일의 주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엊그제 영상을 올릴 때에 연봉 재계약할 때 이런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입사원 연봉은 한 2,800만 원 정도, 전통산업인 경우에 2,800만 원 정도, 그리고 과장급, 그러니까 팀장 정도 역할 되는 쪽을 한 4천만 원 정도에 맞추세요. 뭐 이런 이야기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한 분이 야, 그 정도 가지고 사람 못 뽑는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의 집값이 얼마고 실질 임금이 어느 정도인데 2,800으로 말이 되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맞는 이야기입니다. 어렵습니다. 게다가 저는 여러 가지 제 주변에 사람들 보면은 가인지 컨설팅 그룹의 청년 신입사원들도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있는데 그들이 서울에서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볼 때마다 경영자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할 때마다 뭐 얼마인데 얼마 올라서 이동해야 돼요.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굉장한 고통을 함께 느낍니다. 근데 이제 무엇이 바람직하냐와 무엇이 현실이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상적으로 바라보는 모습이 있죠. 대한민국이 이랬으면 좋겠다. 우리 기업이 이랬으면 좋겠다. MZ세대가 이랬으면 좋겠다. 팀장이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과 실제로 우리의 현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때에도 철저하게 데이터 리터러시, 우리의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의 사실로 바라보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사실 결코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중위소득값은요. 그러니까 평균 소득 말고 중위소득을 봐야 되는데 워낙 아래쪽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중위소득이란 말은 노움이죠. 1등부터 꼴등까지 사람을 줄 세워서 50번째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연봉이 얼마입니까? 3천이 안 됩니다. 3천만 원이 안 됩니다. 2,900만 원인가 그 정도예요. 그리고 최저시급이 우리나라가 한 달 월급 다 합쳐봤자 시간외를 근무하지 않으면 아직도 200만 원이 안 됩니다. 게다가 최저시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30%가 넘는 사회를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 근로자 2,800만 명 중에서 30%가 거의 1,000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최저시급을 받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비정규직을 포함한 이야기입니다만, 또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전체 근로자의 90% 이상이 되고 언더백 기업으로 고려하면 더 많습니다만,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여전히 2,800만 원도 첫 직장을 시작할 때 2,800만 원이 안 되는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물론 견속연수가 올라가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런 현실들이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들을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중소기업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 그게 현실이라는 걸 아마 아시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언더백 기업에 제 마음속에 하트가 있고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현실은 이건데 자꾸 언론에 나오는 거는 저 위에 있는 1, 2등 이야기만 한단 말이죠. 대부분은 다 지방대를 다니는데 맨날 서울대 이야기만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가 좋죠. 서울대 가면 좋죠, 당연히. 그런데
대부분은 지방대를 다니고 있다라는 저도 지방대 출신이니까 이해를 드는 겁니다. 지방대를 다니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지방대가 좋다, 뭐, 지방대면 충분하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관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인정하고 지방대 다니는 사람들도 모두가 서울대일 수는 없으니 지방대 다니는 사람들도 우리가 서로가 지방대 다닌다라는 사실을 오케이, 대체 오케이. 그런 걸 서로 인정하면서 지방대 다니는 사람들끼리의 삶도 오히려 풍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회가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너는 2,800 받으니까 너는 앞으로만 2,800만 받아. 그런 얘기 결코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장에 있어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삶을 아주 21년간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는 그 삶을 섬기고 있는 경영자들의 삶도 21년째, 22년이 됐네요,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쪽에 마음을 두고, 그쪽에 제 관심과 사랑에 포커스를 두고, 그들이 어떻게 하면 풍성하게 살 수 있을 건가. 그것이 제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미션이죠. 오늘 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감사와 도전이 있는 종무식, 시무식, 출정식. 저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종무식, 시무식 하지 마시고요. 출정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종무, 시무, 너무너무나 이렇게 이런 표현 드리면 좀 미안합니다만요. 너무 일제스럽잖아요. 일본식 단어입니다. 종무, 시무 이 말 자체가. 출정이라는 단어 다소 이렇게 군대냐, 뭐 운동 선수단 출발하냐. 그렇지만은 연말이 되면 보십시오. 절기가 주는 힘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니 부부지간에 서로 감사하고 살고 존중하면서 살지 특별히 뭐 결혼기념일이라고 이렇게 유난을 떠냐. 아니 평상시에 잘해주면 되지 생일이라고 특별히 뭐 유난을 떠냐. 그렇죠. 모든 날이 다 중요하죠. 모든 날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절기가 주는 힘이라는 게 있어요. 모두가 5월 달이 되면 가정의 달이어서 가족들을 생각하는 그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회사에 집중했다가도 한 번쯤은 좀 쉬어가야지라는 흐름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연말 연초가 되면 평상시에 그냥 익숙하게 삶을 살다가도 새롭게 한번 목표를 가져봐야지. 그리고 또 뭐예요? 한 해를 또 돌아봅니다. 한 해를 돌아보자 그렇지 뭐 가을을 돌아보자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은 없어요. 봄을 한번 돌아보자 없어요. 절기가 주는 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사적으로 볼 때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만들어 놓은 문화적 헤리티지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보면 경영자분들 중에서는 유난 떠는 거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 좀 있죠. 저 역시 약간 그런 과에 속합니다만 그래도 나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파도를 타는 거잖아요. 내가 파도를 만드는 거 너무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항상 대중성 위에 선도성이 있습니다. 마케팅도 언제나 익숙한 거 위에 새로움을 살짝 얻는 것이지 완전히 익숙해 보세요. 그거는 뭐 자아실현하고 끝납니다. 나는 기분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고객이 찾아주지 않는 거거든요. 이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와 리더십도 익숙한 거 위에 새로움을 얻는 겁니다. 자, 연말의 익숙함이 무엇입니까? 네, 개인을 돌아봅니다. 개인의 목표 세웁니다. 가족끼리도 돌아보고 목표 세워요. 팀끼리도 돌아보고 목표 세워요. 좀 미안했던 일 있으면 미안하다고 말하고 고마웠던 일 있으면 고맙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계절이 주는 힘을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자, 파타고니아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급성장하고 있고 뭐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지금 트렌드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ESG, 뭐 Environment, Social 그리고 Governance 환경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해서 뭐 그거 이야기할 때마다 파타고니아 이야기 항상 나오죠. 캠페이닝 브랜드라고 그러죠. 브랜드 자체가 하나의 캠페인이 되는 뭐 아주 뭐 카테고리 챔피언으로서 뭐 굉장히 뭐 모범이 되는 그런 카테고리 챔피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본 슈나드 있죠. 이 사람 등반가입니다. 등반가인데 자신이 등반을 하다가 등반이라고 환경을 사랑하는,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연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을 문득 깨닫고 장비를 만들죠. 패션을 만들지 않고 장비를 만들어요. 거기에 이제 책 제목이 파도가 칠 때는 서핑을이에요. 회사의 미션도 파도가 칠 때는 서핑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회사 본사도 바닷가에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파도가 좋으면 나가서 서핑하는 직원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부러운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파도가 칠 때 서핑하라는 이야기예요. 파도가 안 치면 열심히 일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뒤집어 보면 그 트렌드와 흐름을 잘 타자라는 이야기이거든요. 캠페인도요, 비영리 단체, 저희가 뭐 비영리 단체도 여러 군데 돕고 있습니다만, 비영리 단체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 전혀 이색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메시지를 던져야 사람들이 지갑을 열고 자신의 돈을 보다 의미 있게 써야겠다라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요, 사회적 자산을 활용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자산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계획하고 실행하고 돌아보는 것 중요하다. 인정하죠. 또 모든 사람들이 목표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 인정하는 사회입니다. 또 모든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 돌아보자. 인정하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 자산을 잘 활용하시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또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것은 전략적 변곡점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 뭐 최근에 오징어 게임이나 지옥 뭐 이런 그 전에 나왔던 오리지널 콘텐츠가 뭐 킹덤이 있었고 그 전에도 뭐 하나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죽은 사람이 이렇게 괴물로 나오는 게 있었는데 이시영 네.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있었는데 헷갈리네요. 네, 생각이 안 납니다. 뭐 아무튼 넷플릭스와 블록버스터가 미국 사회에서 비디오 대여점으로서 DVD 대여점으로서 경쟁을 하다가 넷플릭스는 결국은 이제 파산 선고를 받고 죄송합니다. 블록버스터는 파산 선고를 받고 넷플릭스는 지금의 이제 세계적인 브랜드가 된 예, 맞아요. 스위트홈. 예, 생각났어요. 스위트홈이 생각이 안 나네요. 뭐, 아무튼, 저는 넷플릭스 영화 볼 때마다 약간 막 어두워요. 어둡고 막 이래요. 모든 영화가 밝지가 않고 어두워가지고, 저는 본래 시리즈를 본 적이 없습니다. 다 이렇게 유튜브로, 요약해주는 거 있잖아요. 너무 좋아요. 저의 시간을 아껴주는. 한 10분만 보면 내용을 다 요약해줘요. 최근에 스파이더맨이 나오는데, 제가 스포일러를 하고 싶은데, 하면 안 되겠죠? 네, 요약해주는 곳에서 스포일러가 다 있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단어, 스포일러주의, 결말 포함, 영화 요약, 뭐 이런 거 제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집에 가서 한 10분에 15분 정도 차 한잔 마시면서 보는데, 제 취미생활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전략적 변곡점이 통상 2000년대 중반 초고속 인터넷이 전 세계적 망으로 확산되는 타이밍에 이미 게임은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각 산업마다 스포 안 하겠습니다. 각 산업마다 전략적 변곡점의 타이밍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업해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대부분은 어떤 이야기 하시냐면요. 사업이라고 하는 게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게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내가 굉장히 잘했는데 안 됐고 다른 사람은 나보다 아닌데 더 잘 돼요. 서비스가 내가 훨씬 뛰어나는데 다른 사람이 잘 돼요. 이게 어떤 타이밍이라는 게 있고 그거는 정말 이렇게 복합적이라서요. 분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이 10X의 지점이 있다는 겁니다. 앤디 그루브가 인텔을 창업하고 나서 IMBO를 만들고 OKR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것이 한 50년 정도 지난 지금에서야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죠. 가인즈 컨설팅 그룹도 OKR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평가주의가 사라지고 기업마다 도전주의가 나타날 수 있다는 확신을 저희 팀이 가졌기 때문에 가인즈 경영 컨설팅을 오랫동안 해왔지만 그것도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OKR 중심으로 기업을 돕는 일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관주하고 하나의 사업부를 만들어서 돕고 있을 정도이죠. 그런데 이 앤디 그루브는 전략적 변곡점이라는 이야기를 먼저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사업에도 특정한 10X의 포인트가 있다. 10배의 타이밍이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화장품 산업 어때요?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코스메틱 산업이 대한민국 강자예요. 그런데 화장품 산업의 전략적 변곡점은 약 3년에서 5년 전에 이미 끝났습니다. 게임 산업, 대한민국이 강자죠. 자, 게임 산업, 5년에서 7년 전에 전략적 변곡점 끝났어요. 누군가가 게임 산업을 지금 시작하겠다. 언감생심. 자군 영역의 니치 시장은 들어갈 수가 있을 거예요. 기업 컨설팅 산업, 저는 지금이 전략적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1년에서 3년 전부터 전략적 변곡점이 있었어요. 기업 교육 시장이 누가 얼마나 콘텐츠 중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성공했느냐에 따라서 기업 컨설팅 시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핸드폰 제조 산업 이미 끝났죠. 메타버스 산업이 지금 전략적 변곡점의 타이밍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엄청 시끄러운 겁니다. 그거 차지하려고 그렇거든요. 각 산업마다 전략적 변곡점의 타이밍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앤디 그루브가 편집광만이 살아남는다라는 책에서 이야기한 경영의 굉장히 중요한 컨셉입니다. 전략 컨셉이죠. 그런데 이거는요. 기업 교육에도 인사 관리, 기업 교육, 조직 내부요. 거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기업 교육, 직원들을 교육하거나 동기부여할 때 전략적 변곡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입사한 그날, 승진하기 직전 한 달, 자리 배치하기, 직책을 발령 내기 일주일 전,
연봉 재계약하기 일주일 전. 요게 있어요. 자, 수주 기업을 수주 베이스를 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자, PT를 합니다. PT 할 때 전략적 변곡점의 타이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타이밍 놓치면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소용없는 타이밍이 있죠? 그렇죠? 네. 자, 개인 입장에서도요. 하루 출근하고 퇴근할 때 전략적 변곡점의 타이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출근한 다음에 3분. 회의 시작한 이후에 30초. 밥 먹고 돌아와서 자리에 앉은 다음에 5분. 퇴근 직전 15분. 집에 간 다음에 집 문 열고 띠디디디딕 누르고 들어가서 15분. 요게 전략적 변곡점의 타이밍입니다. 모든 타이밍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중요한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잘 관리하는 사람이 고생 덜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고 생산성 높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목표 관리도 잘 하게 되는 거죠. 자,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경영 벙커를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경영자에게 있어서 하루에 MOT가 언제냐, 전략적 변곡점의 타이밍, moment of truth, 진실의 순간이 언제냐, 저는 8시 15분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시 15분에 내가 나의 목표와 관련돼서 뭔가 집중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과 8시 15분 전후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경영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8시 15분에 경영 벙커를 하고 여러분들 만나려고 애쓰고 있는 겁니다. 이 전략적 변곡점, 제가 좀 길게 왔습니다만 핵심이 뭐냐, 연말 연초가 직원들을 동기부여하고 비전을 선포하고 과제를 부여하고 집중할 일을 이야기할 수 있는, 회사의 전략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전략적 변곡점의 타이밍이니 이 타이밍 놓치지 마시고 직원들이랑 이야기 나누시고 집중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거 타이밍 잘 잡으면 내년 1년 동안에요, 직원들 딴짓하지 않고 경영자도 딴 쪽으로 자꾸 시선이 가지 않고 방향성 제대로 잡을 수 있는 시기이니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주는 힘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출정식 그리고 시무식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감사 나눔의 힘이에요. 감사 나눔의 힘입니다. 의외로 우리나라에서 감사 경영을 성공적으로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하고 있는 기업은 포스코입니다. 네, 그 쇠 만드는 회사. 쇠 만드는 회사로 그러면 포스코 관계자분들이 저한테 올해도 OKR 때문에 여러 만났습니다만 포스코 관계자분들 때 저한테 뭐라 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쇠 만드는 회사잖아요, 솔직히. 중요하죠. 이 스틸이라고 하는 거, 인류가 발견한 뭐랄까요, 탁월한 발견 중에 하나입니다. 10개의 발명품을 뽑아라.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스틸, 철이 될 겁니다. 광물을 합한 거잖아요. 125 감사 운동이 있어요. 하루에 두 사람에게 5개의 감사를 말하기. 이게 포스코가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는 감사 운동입니다. 쇠 만드는 회사가 그래요. 심지어는 약간 미신처럼 느껴질지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포스코에 가보면요, 기계 고로에다가 여기다가 땡큐 해놨어요. 기계에다가 이렇게 감사합니다. 정상 작동돼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 붙여놓을 정도라니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21세기에. 그래요. 그게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기계에 대해서, 오늘 하루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한다는 것은요, 누구를 위해서 그래요? 그 사람 듣기적으로 하고 그렇습니까? 물론 도움이 되죠. 그러나 가장 본인이 그렇습니다. 본인 자체가 그래요. 그리고 브라이트 사이드 이펙트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베트남 어린이들을 위한 아동 영양실조 이야기를 종종 말씀을 드렸는데 좀 스토리가 길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은 문제 해결을 할 때, 조직이 가진 문제를 해결할 때요, 문제에 집중하는 방법과 여전히 조직이 가진 문제가 있지만 조직 속에서 100%가 그 문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조직 속에서 브라이트 사이드가 있어요. 어떤 환경 때문에 발생한 문제예요. 사람이 잘못했다기보다는 시스템과 환경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시스템과 환경이 똑같지만 모든 사람이 그 문제에 있는 건 아니에요. 괜찮은 사람들이 있어요. 코로나도요, 걸린 사람이 있지만 노출됐는데 안 걸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브라이트 사이드 이펙트라고 하는 것은요, 그 안 걸린 사람 쪽, 브라이트 사이드, 거기에 집중해서 왜 안 걸렸지? 왜 이 사람은 괜찮지?에 집중하는 문제 해결 방법론입니다. 모든 경우에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는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컨설턴트들에게 한 50명 정도가 현장을 돌아다니고 여기서 콘텐츠 만들고 하고 있잖아요. 컨설턴트들에게 늘 주의를 주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대부분 다 알아서 합니다만, 2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컨설턴트는 변화로 관리하는 사람인데, 자칫 잘못하면 컨설턴트가 현장에 있는 직원들을 변화의 대상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바뀌어야 할 대상으로 보고
뭔가 문제가 있는 대상으로 보는 거, 이게 초기 컨설턴트 증후군이거든요. 신입 컨설턴트일수록 약간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늘 하는 이야기죠. 사람들을 변화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변화의 주체가 되게 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늘 합니다. 사람은 누군가가 나를 변화시키려 할수록 더 저항하는 존재예요. 그러나 함께 변화해 가자라고 동역자로 만들면 주체가 됩니다. 인류의 역사는 주체성이 증가되는 방향으로 발전을 해왔어요. 고대 노예제부터 지금 민주주의 시절에 이르기까지 사람은 내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떤 일에 대해서 나도 참여하고 싶다예요. 지금 대통령 뽑는 시대잖아요. 심지어는 주민 소환까지 해버리는 시대가 됐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나도 뭐 하고 싶어. 나도 한 자리 하고 싶어. 나도 완장 차고 싶어. 그거거든요. 인간이라고 하는 주체적일 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주체적일 때 행복감을 누리게 돼 있습니다. 선택의 자유가 있을 때 행복감을 누리게 돼 있어요. 경제학을 이야기하면 제 이념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만 미국의 경제학자 두 명을 항상 이야기할 때 케인즈와 하이에크를 얘기를 합니다. 케인즈가 이제 뉴딜 정책의 기반이 됐죠. 근데 정확히 따지면 뉴딜 정책도 정부가 한 게 아니고요. 기업들이 하도록 정부가 발주를 한 거죠. 우리는 요즘 다 공기업들이 하려고 많이 이렇게 합니다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도. 근데 이제 하이에크는 어떤 이야기 했냐면 자유시장 경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쓴 책이 이제 노예의 길이에요. 제목 자체가 센데 노예의 길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자유를 죽음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시장 경제에 의해서 선택하도록 만들어주는 시스템을 억제해버리면 인간 전체의 풍요로움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기업가 정신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야 복지의 대상이 점점 줄어드는 사회로 가야 그 사회가 발전하고 모두가 행복해진다는 이야기예요. 물리적으로 전반적으로 뭘 더 받고 누가 더 평등하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이런 주장이고 케인즈는 다시 또 등장을 해서 그렇지 않다.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정부의 기능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항상 이제 토론을 하고 대학교의 경제학과에서는 제 아들이 경제학과를 다니고 있습니다만 경제학과에서는 항상 토론을 합니다. 저도 제 아들과 대화할 때마다 야 하이크가 말이야 이런 이야기 했는데 케인즈가 이런 이야기 했는데 이렇게 토론이라고 하는 게 입장도 바꿔가면서 해봐야 건전한 토론이 되는 거잖아요. 무슨 이야기하다 여기까지 왔습니까? 브라이트 사이드 이펙트 이야기하다 왔는데 주체가 되게 하라는 이야기죠. 동시에 조직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승진의 문제가 있고 보상의 문제가 있고 평가의 문제가 있고 채용의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채용이 안 되죠. 그런데 채용이 돼서 들어온 사람은 어떡하란 말입니까? 이미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물어보란 말이죠. 우리 회사가 뭐가 좋아서 이미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브라이트 사이드를 보고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함께하고 즐거워하는 요소를 끄집어내서 그것을 블로그에도 표현하고 SNS에도 표현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노션으로도 말하고 원티드도 말하고 링크드인도 말하고 잡코리아 사람이 다 이야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브라이트 사이드 이펙트예요. 성과보다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항상 방향성이고요. 항상 감사에는요, 파동과 동조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에는 파동과 동조가 있고요. 불만, 불평에도 파동과 동조가 있어요. 우리 인간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파워가 있습니다. 네. 감사 나눔의 힘은 연말이 됐을 때에 종무식을 하거나 신무식을 할 때 경영자가 먼저 올해 매출이 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함께 해줘서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기존 사업이 떨어지고 신규 사업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기존 사업이 매출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텨준 직원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반드시 경영자가 먼저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뭘 잘했다 못했다 이거는 칭찬할 때 하는 거고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행위보다는 존재에 대해서 하는 것이 감사이죠. 이 gratitude라는 단어는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OKR에서도 praising 하지 말고 recognition 하세요 라는 recognize, 알아주다 그런 단어에서 온 단어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것이 연말에 이 시즌에 감사 나눔의 힘입니다. 경영자가 좀 글을 좀 쓰시는 분은 카드를 써서 직원들에게 줘도 좋고 경영자가 정기적으로 리더십 라운지를 하거나 리더십 살롱을 지금 하고 계신다. 그러면은 직접적으로 말로 감사 표현도 하시고 요즘은 업무 톡이 많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톡으로 감사합니다. 올해 이래 해줘서 고맙다. 내년도에 나도 이렇게 하고 싶다. 올해 내가 이런 거 조금 미안하다. 좀 더 격려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다. 이렇게 좀 이야기하시는 것이 연말의 힘이에요. 연중에 이런 거 하면 사장님 왜 그러세요? 떠나세요? 이런단 말이죠. 근데 연말이니까 했어. 이게 시즌의 힘입니다. 이렇게 좀 보십시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 나누고 싶은 것은 오늘도 조금 길어졌네요.
네, 그동안에 우리 종무식, 뭐 시무식 이런 표현들 많이 썼습니다만 출정식이라는 단어 써보십시오. 출정, 뭐 이렇게 사마천이 뭐 이렇게 출정하다, 뭐 이런 단어 나오죠. 뭐 제갈공명이 뭐 유자를 데리고 출정한다, 뭐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1년 단위로 뭔가 출정, 뭐 전투 현장으로 간다는 이런 이미지가 좀 있잖아요. 그리고 한번 구호도 외쳐보시고, 이렇게 좀 내성적인 분들이 이런 거 좀 힘들어 하시는데, 구호는 뭐 선택적으로 하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저희 가인지 캠퍼스, 유튜브는 이제 파일 공유가 안 되기 때문에, 가인지 캠퍼스에다가요, 제 영상 플러스, 그리고 저희 전문가들이 찍은 시무식과 종무식의 시간표, 그리고 각 시간표별로 어떤 마스터 파일을 사용할지 제가 현장에 돌아다녀 보면요, 컨설팅 회사로서 PPT 파일, 이렇게 진행하는 예쁜 PPT 파일 있죠. 그거 현장에서 중소기업, 그러니까 언더백 기업들은요, 그 PPT 파일 하나가 조직의 수준을 올려주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양식 다 올려놨습니다. 올려놨으니까 이렇게 아래 링크 타고 넘어가시면 거기에서 자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동시에 이제 저희가 연말에 가인지 멤버십을 만들었죠. 그리고 가인지 캠퍼스 안에서 있는 뭐 300여 개의 강의 영상, 그리고 자료 영상, 그리고 여기 여러분 5대 필수 교육이 있잖아요. 법정 의무 교육 이런 것들 다 올라가 있고, 거기에 자료나 강의 파일, 그 다음에 양식, 그 다음에 기존의 데이터들 다 파일로 올려놨습니다. 가능하면 유료 멤버십도 있습니다. 뭐 한 19,000원이면은 그냥 다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 가입하고 한 달 동안 다 다운받고 두 번째 달에 해제하셔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한 달만이라도 가입하셔가지고 다 다운받고 그 다음에 뭐 가입 해제하셔도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좀 받으셔서 조직 내의 수준을 올리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행하는 파일들, 이렇게 감사하는 것들, 내년에 경영 계획 발표하는 거, 그리고 경영 캘린더 이야기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경영 캘린더 만들어서 직원들이 예측 가능하게 되는 거, 이런 거 자료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요, 여러분들 회사에서 절기가 주는 힘을 가지고 출정식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폼 너무 안 잡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좀 가시기 바라고, 오늘은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기가 주는 힘 활용하십시오. 경영은요, 이렇게 나 혼자 취미생활하고 예술생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객이 동조해 주어야, 직원들이 공감해 주어야 가능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파도를 좀 타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 꼭 감사 나눔의 힘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공명을 일으켜요. 함께 이렇게 공감을 일으키고 서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기회는 경영자가 먼저 해 주었을 때 그게 되거든요. 카드 쓰시거나 선물도 주시거나 아니면 톡을 하시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종무식, 시무식 이거 출정식으로 바꾸시고요. 출정식은 연말에 하는 게 좋습니다. 연말에 하시고 내년도 시무식 간단하게 악수하는 시간이나 뭐 차 한잔하는 시간, 혹은 뭐 이렇게 음료수 한잔하는 시간, 업무 시작할 때 조금 돌리는 거, 그거 뭐 그렇게 간단하게 시무식 하시는 게 괜찮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내년도의 목표도 이야기하고 전략도 이야기하고 필요하다면 승진식도 하시고 이런 게 포함된 출정식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파일을 이용해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의 파동 이어가겠습니다. 김레오나님, 공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한테도 격려가 됩니다.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니까요. 자, 저 늘 이렇게 좀 잘 안 어울리는 단어 같지만은 늘 하는 이야기, do everything in love. 이 시간에도 저도 사랑으로 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들도 고객에 대한 사랑, 직원에 대한 사랑 잘 지켜가면서, 오늘 하루도 이렇게 비즈니스는 사랑이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성탄절이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도 좀 해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십시오.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